표시 잘하는데요? 많았잖아 여기 있는 자 우리가 잘 들으세요. 이제 밟고 한 것들 모아놨잖아, 그지? 그렇게 밟은 곳들을 모은 이것을 우리는 파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즉 동일 위상 마루면 마루대로 쭉 모은 걸 파면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파의 진행 방향은 이 파면에서 항상 직각이에요. 파는 진행 방향 파면과 항상 직각이에요. 우리가 물결파 투영장치 실험에서 판때기를 이렇게 누르면 물결이 이런 식으로 쳐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럼 물결이 이렇게 구면으로 퍼져나가요. 그럼 그 구면으로 퍼져나간 것을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 파면이 이런 식으로 파면이 퍼져나가는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역시 마찬가지 파의 진행 방향 파면과 항상 뭐하게? 직각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파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뭐하다? 직각이에요. 파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직각입니다. 물결파 투영 장치를 실험해봤습니다. 아까 깊이가 동일할 때 속력이 똑같았잖아. 그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의 깊이가 달라지겠습니다. 이쪽의 깊이를 H1이라 할까요? 이쪽의 깊이는 H2가 되겠네요. 깊이가 깊은 물은 어때? 속도가 빠르죠. 깊이가 얕은 물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쪽에서 상당히 파장이 길게 왔다가 깊이가 얕은 물에 오면 파장이 짧아져. 이랬어요? 되겠나? 그래서 이쪽의 람다1과 람다2를 비교해보면 람다1이 더 길어요. 속력을 비교해보면 속력 V1과 V2를 비교해보면 어떻다고? 속력이 V1이 더 빨리 왔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알겠나? 진동수 F1과 F2 누가 더 크다고? 이건 같다고요. 하나의 파동이 들어옴에 있어서 진동수는 바뀌지 않아요. 깊이가 깊은 물이든 얕은 물이든 매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즉 서로 다른 매질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동수는 안 바뀌고 뭐만 바뀌었다? 파장이 바뀌었다고요. 속력이 바뀌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렇듯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른 매질을 우리는 소환 매질,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고 속력이 느린 매질을 미란 매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합시다. 매질이 소하다는 것과 매질이 밀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소라는 말은 성글다는 뜻이고요. 밀이라는 뜻은 빽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별로 없는 횡단보도 걸어갈 때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밤에 사람이 한참 많은 그런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또는 뭐 지하철에서 조금씩 움직여 나갑니다. 그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크게 내딛고 가만히 서 있다가 또 한 번 더 크게 내딛고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가지는 않죠. 내 다리가 움직이는 주기, 내 다리가 움직이는 주파수는 거의 비슷해요. 대신 내딛는 폭이 좁게 가는 거죠. 사람이 많아갖고 느리게 움직일 때는 파장이 짧게, 주기는 동일하게, 진동수는 동일하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소환 매질은 속력이 빠른 매질입니다. 이 속력이 빨랐던 이유는 파장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란 매질은 속도가 느린데요. 이 느린 이유는 파장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진공, 공기는 속력이 빠르네요. 이쪽은 소환 매질. 반면 물, 다이아몬드 이런 쪽은 속도가 느려져요. 더더더 미란 매질. 물론 물보다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미란 매질이라고 소개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N 굴절율이라는 이름을 소개할 건데요. 굴절율. 굴절시키는 정도, 미란 정도로 나타냅니다. 소환 매질은 굴절율이 작은 매질, 미란 매질은 굴절율이 큰 매질입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V 물에서의 속력을 광속 C 대비 1.3을 쓴 것은 N 굴절율 물의 굴절율로 표현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네요. N 저 V 유리에서의 속력은 광속 C 대비 N 유리에서의 얘기죠. 결국엔 1.33이라 불러주는 것이 물의 굴절율, 1.5라 불러주는 것이 유리의 굴절율 이런 식으로요. V는 그 굴절율 N분의 광속 C로 표현되겠고 굴절율이 크면 클수록 그 반응 속도는 느려지는 더더더 미해지는 그런 매질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파동의 속도가 빠른 물결바에서 깊은 물은 파장이 길고 속도가 빠른 소환 매질, 얕은 쪽은 미란 매질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요. 속도가 느린, 파장이 짧은.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물결파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오는데 그걸 위에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하네요. 1매질, 2매질 해볼게요. 1매질에서 물결파가 오는데 이런 식으로 물결파가 왔다라고 해볼게요. 요거는 파면입니다. 즉 밝은 마루만을 모은 파면을 얘기합니다. 밝은 마루만을 모은 파면을 얘기합니다. 여기도 파면입니다. 파면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파장이라고 쓸 수 있겠죠. 람다1을 쓸게요. 역시 마찬가지 이쪽도 람다1의 파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깊이로 들어가는가 봐요. 파장이 달라지네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매질은 파장이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파장이 짧아졌다는 의미는 뭐라고? 속도가 느려진 게 지휘하겠다고요. 좀 더 미란 매질로 들어갔거든 하겠습니다. 물이었다면 여기는 얕은 물이겠고 소매질은 깊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파면이 제시됐으면 우리는 파의 진행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파면과 파의 진행 방향 항상 직각이겠습니다. 결국엔 직각되게 이렇게 파가 입사로 들어오고 여기서 파가 직각되게 굴절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법선을 그리면서 이 각을 그리는데요. 들어온 각, 입사각이라는 힘을 쓰고 I를 씁니다. 나가는 이쪽은 굴절각 R을 쓰고 있습니다. 들어온 입사각과 나간 굴절각 I와 R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색깔을 좀 많이 써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거 하나 갖고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편하게.
우리는 공기라는 매질에서 뭐 유리 정도 해볼까요? 유리란 매질로 파동이 입사되어 들어오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입사갖고 꺾어지는 굴절각을 가지겠네요. 입사광, 굴절광 이런 이름을 쓰겠습니다. 유사하죠? 물결파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꺾어 들어오는 빛의 한 줄기 레이저광이 들어왔다가 꺾어 들어가는 유사하게 볼 수 있겠군요. 왜 하필 입사각 또는 굴절각을 경계면에 대해서 법상을 세웁니까 하는 것은 이제 스네어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개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1매질과 2매질에서 파장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 싶습니다. 2매질의 파장과 1매질의 파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쪽 보입니까? 보입니까? 여기 아래쪽에 글자 보입니까? 위에다 쓸게요. 2매질의 파장과 1매질의 파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장은 2매질 파장이 좀 더 짧고 1매질 파장이 좀 더 긴데요. 진동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진동수 똑같기 때문에 이건 2매질 속도와 1매질 속도 비율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한 줄기 더 그려보죠. 결국엔 람다 1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을 내가 A라 할게요. 여기를 A'이라 할게요. 결국엔 한 주기 동안 한 파장가니까 A에 있던 파동은 매질 자체가 움직이긴 하지만 A' 쪽으로 갔다 하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A'의 길이가 A'의 길이가 람다 1이다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의 길이는 람다 2라고 쓸 수 있을 것이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잘 되겠습니까? 이것을 공통분모로 한번 나눠볼게요. 바로 여기 말입니다. BA'2로 BA'2로 나눠볼게요. 확인됐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주십시오. 정신 차려. 동영상이 나중에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저 집에 가서 동영상 잘 안 보잖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법선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법선각을 세우면서 그죠? 요 각을 입사각 i라 봤거든. 직각이거든. 그럼 이쪽은 90-i예요. 이 각이 i가 나와요. 요 각이 i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BA'에 대한 BA'에 대한 AA'의 길이 B'에 대한 BA'에 대한 A'의 길이 이건 sin i가 됩니다. sin 당 자연스럽게 요 각이 굴절각 R에 있으니까 이 각이 굴절각 R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sin R로 쓰겠습니다. 보면 람다 1이 뭐하대? 긴
람다 2가 짧은 됩니다. 속력 V1이 빠른, 속력 V2는 느린 됩니다. 각을 볼 때 요 각은 큽니다. 요 각은 작습니다. 어차피 사인은 각의 크기에 비례되죠. 0에서 90사이까지는. 되겠어요? 뭐 정비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인 입사가 i든 큰 값을, 굴절과 사인r은 작은 값을 가지는 이런 계소관계가 펼쳐지면서 이 값은 상대값으로 1보다는 큰 값을 가집니다. 정리해주세요. 아슬하게 1까지 걸리네. 이게 굴절에 대한 스넬의 법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거 보면 뭐 역시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한테 두 종류의 수능 특강 책을 나눠드렸는데요. 그 두 개 뒤적거리다 보면 어딘가 다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져가지고 뭔가 다 하다가 중간에 이빨 빠진, 즉 뒷얘기가 빠진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서 한꺼번에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도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올 때 이런 형태를 꺾었잖아요. 각이 큰 쪽과 각이 작은 쪽. 실제로는요, 빛을 이렇게 주어서 그런데 만약 여기다 줬다면 이쪽이 입사각, 이쪽이 굴절각이에요. 그래서 수하다 미라다의 플러스 알파 각으로 들어오려면 그게 입사 굴절하고 상관없이 수한 쪽의 각은 법선에 대한 수한 쪽 각은 큰 각이 되고요. 미란 쪽의 각은 법선에 대해서 작은 쪽을 보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아까 우리가 빛이 꺾어지는 정도를 굴절률이라는 이름을 썼다 했는데요. 공기 이쪽은 굴절률이 작은 쪽, 속도가 빠른 쪽, 유리는 굴절이 큰 쪽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놈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면 N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1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이요. 누구에 대한 하면 그거는 곧 분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 누구누구에 대한 그게 기준이죠. 기준은 분모예요. 보다시피 1매질은 뭐하다고요? 지금 공기도 그렇고 빛에서는 물결파에서 깊은 물도 그렇고 각이 큰 소환매질이에요. 깊은 물이고 또는 공기와 같이 굴절이 작은 매질이에요. 파장이 긴 쪽이고 속도가 빠른 쪽이라고요. 2매질은 굴절률이 큰 쪽이고 1매질이 굴절률이 작은 쪽이니까 방금 얘기했던 상대 굴절률 1보다 더 크니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넬 법칙을 쭉 한 방에 다 써가지고 숫자 우두두두 집어넣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만 저기 분자 분모 헷갈려. 그러면 누가 소한지 누가 밀한지만 먼저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소에 대한 밀 또는 밀에 대한 소로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게 잡아놓고 대소관계 맞춰서 분자 분모 올리면 게임 끝나요. 내가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역학, 전자기학 이런 거 참 잘 가르쳐 주셨는데 유독 이거 들어오면 굴절 법칙 이렇게든 툭 써버리고 그 다음 숫자 부두둑 집어넣어버리고 답이 이렇거든 해요.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레 법칙 나오고 하면은 정답률 나는 50%였어요. 찍었거든요. 대학교 들어와서 영어 수학과에 들어와가지고 뭐 해주고 있다가 어느 집에서 화학을 해달래. 화학을 해달래. 에? 우리 서울에서는 뭐 화학을 그래서 화학 한 달 가르치니까 쌤 좋다고. 그때 과외비가 한 달에 20이었는데요. 30으로 올려주자. 한 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물리를 해줄 수 있냐? 개꿀이지 뭐. 근데 뭐 똑같은 수업 시간인데 40으로 또 올려주더라. 또 한 달 뒤에 혹시 다른 집도 하나 해줄 수 있냐? 예. 그 때문에 이제 이 과학생으로 나온 거야. 안 그랬으면 수학하고 있을 텐데. 왜냐면 수학하려면 내가 그래도 하다못해 정석을 한 번 더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리가 화학 가르치면은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전날에 술 먹다가도 그냥 가서 수업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가 온 거야. 왜냐면 뭐 계속 이제 앞에 역학 가르치고 전자기 가르치고 하다가 파동 할 때가 어디 잠깐만. 내가 그때 배웠듯이 우두둑 써버리면은 나도 그렇게 왜 갑자기 이 공식 이런데요? 다 나올 건데. 물론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을 있었습니다만은 그죠? 오늘 생 문제 풀 때 저 증명해 풀어. 그런가요? 문제는 문제, 공식에 후다닥 집어넣어야지 증명하고 쓰면 안 되잖아요. 상대 굴절률이라는 값을 잡아서 1보다 더 크냐 작으냐, 즉 누가 소하냐 미라냐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분자 분모 올리면 게임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틀릴 일이 없네요. 이해됐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리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빛이 이렇게 와서 45도의 각도로 들어왔더니 30도의 각도로 뻗어나간다고 해볼게요. 이랬습니까? 이쪽에서 람다 1이라 쓰겠습니다. 300 나노미터라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V1이라 쓰겠습니다. 2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쓸게요. 보이겠습니까? 되겠나요? 꼭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도 뭐 상관없겠죠. 미지물질 X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람다 X 그리고 VX 각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각을 보니까 45도 각이 크고 30도 각이 작네. 아, 유리가 당장의 소환 매지주고 X가 당장의 미란 매지구나라는 정리가 나온다면 N 유리에 대한 X의 상대 굴절률 즉 N 유리 N 미지 X 이게 1보다는 어떻다? 크다가 나오면 되는 거죠. 소환에 대한 미란 유리 상대적 굴절이 작은 것에 대한 X 큰 것에 대한 이러면 1보다 크게 나와요.
이 1보다 크게 세팅되려면 사인 각으로 보면 45도 30도 45가 분자에 올리고 사인 30이 분모로 내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알다시피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와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이건 루트 2라는 비율을 가져요. 람다원이 좀 더 빠르거든. 속력 V한이 좀 더 빠르고 파장 람다원이 좀 더 길어요. 람다 X가 좀 더 파장이 짧고 Vx가 좀 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Vx분의 V 유리 V1이라고 썼죠 이미. V1 마찬가지 람다 X에 대한 람다 1 쓰면 되죠. 결국엔 람다 X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 이게 300나노미터 했잖아. 그것의 얼마만큼? 루트 2분의 300 나노미터 이래주면 끝나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속력 V도 루트 2분의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Vx도 루트 2분의 요게 2 곱하기 10의 8스 미터 퍼 세크. 그래서 굴절율 상대 굴절율 분해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죠? 이해됐습니까? 됐나? 그럼 얼마든지 이 유리 굴절율이 1.5라고 하자. 유리 굴절율 1.5라고 하자. 그러면 X의 굴절율은 얼마 되겠냐 하는 거죠. X의 굴절율은 유리 굴절율보다 루트 2배 더 크네. 1.5배의 루트 2배 더 크네. 뜻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정리해요. 몇 시야? 56분. 음파의 굴절 파트는 또 다음번에 해도록 하겠습니다. 책 두 개의 종류의 내용이 섞어야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한 80,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이 얘기들, 굴절의 얘기, 음파의 굴절 얘기들 조금 더 오버하고서 그리고 파동의 간섭, 정상파, 뭐 회전, 뭐 이런 얘기들 주저리 더 늘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동영상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봐볼 수 있도록 마칩니다.